무주택자 분노 폭발, 피눈물 흘리면 죽을 때까지 집 없이 살라는 건가?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바로 이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딱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자,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8일 자료를 내고서 1월 한 달을 무주택 서민 분노의 달로 선포하고 집값 폭등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LED, 영상, 홍보 차량을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는 평균 6억이었고 강북에는 2, 3억이면 살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들이 수두룩했다. 보통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저축하면 30대 후반에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집값이 폭등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이 넘었고 서울 가구의 52%에 달하는 무주택자 가구의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내 집 없이 살아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잡을 자신이 있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므로 집을 사지 말라며 무주택 서민들을 속였고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대국민 쇼를 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서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지구상 유례없는 세금 특혜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100% 비과세, 양도세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세금 혜택 정책이 발표되자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미안한데 그러면은 이 임대사업자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된 거는 안 보이시죠? 자,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했을까? 내가 문재인 정부를 정말 옹호하고 싶지 않거든. 문재인 정부 정말 옹호하고 싶지 않은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다 임차만 얻으려고 그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다시 전세가율 90% 100%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정말 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걸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던 거지.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 문재인 정부 경험해봤거든. 박근혜 정부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박근혜 정부 초기 때 문재인이 뭐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는지 아세요? 미친 전세가 대통령 뭐하냐고 박근혜. 전세가 잡으라고. 어떤 게 민주당이었어.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얘네들은 생각하고 대신 전세가, 임대가를 갖다 잡고 싶어서 임대사업자를 갖다 양성한 거야. 되게 멍청한 정책일 수도 있었지만 그 인과관계는 알고 따지셔야지. 그리고 나서 지금 전월세 가격 더 불안정해진 거.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차 시장 더 불안해진 거 아니야. 정말 자기 자신이 머리가 텅텅 비었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이 텅텅 빈 머리로 생각한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 아집을 부려대는 건요. 이건 범죄보다도 더 나쁜 행위입니다. 죽으려면 혼자만 죽어. 왜 다 같이 죽자고 이렇게 선동질이야 지금. 이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야. 틀린 이야기라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충분히 늘어나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진 거예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서울에 인구 유출이 더 심했었어.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서울에 다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어. 이건 무엇이냐? 인구 유출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상 예전에 3, 4인 가구가 2, 3인 가구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4인 가구도 주택 하나 쓰고 5인 가구도 주택 하나 쓰고 2인 가구도 주택 하나 쓰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유출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로 다시 인구 유입이 돌아오고 있어. 야, 서울이 살기 좋아져서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니고요. 멍청하게 문재인 정부가 실거주 의무기한, 양도세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기한 같은 걸 갖다 두다 보니까 지방에서 그냥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그냥 지방에 귀농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다 서울로 다시 불러들여버렸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시 서울 주택가격 폭등시키는 원흉을 만들어낸 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들인데 이런 걸 갖다 더 강화하라는 게 지금 이 미친 단체들이에요.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이 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더 폭등하는 거라고. 다 실거주로 살아야 된다고. 다 실거주로 살고 나면은 서울에 전부 다 100% 실거주로 거주하고 난다면 신혼부부는 어디 가서 살라고. 신혼부부들은 다 3기 신도시 들어가 살라고. 이러니까 지금 이 꼴 당했지. 좀 잔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주택가격 폭등 원흉이니까. 죽으려면 혼자 죽으세요.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죽자라는 마인드 제발 좀 버려주십시오. 가장 악독한 악마 집단입니다. 당신들이. 자, 이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무주택 서민의 피눈물을 직시하고 남은 세 달의 임기 동안 집값을 하락시킬 정책을 시행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갖다 느끼게 해주는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도 투표권이 하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을 갖다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투표권이 하나야. 이러한 집단들이 정말 주택가격을 더 폭등시키는 세력들이고요. 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정부가, 그리고 권력자가, 정치 권력자가 집값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미친 환상부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의해서 돌아가게 시장을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렇게까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할 겁니다. 무주택자 분노 폭발, 피눈물 흘리면 죽을 때까지 집 없이 살라는 건가. 이들이 또 공감했던 용어가 있어. 사실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며.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며.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고 외쳤던 게 당신들 아니야? 그러고 나서 주택가격 폭등하니까 이제는 바잉을 갖다 완전 없애달라? 도대체 뭘 원하는 거니? 그냥 지금 주거불안 발생된 거 당신들 때문에 발생됐어요. 다주택자 잡아달라며. 다주택자들 잡은 결과가 임대 가능 물량들이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임대주택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주거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제발 망상에서 헤어나오시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고, 제발 멍청함이란 바이러스를 더 이상 대한민국에 퍼뜨리지 말아 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문기사를 갖다가 아무런 여과 없이 이렇게 신문기사로 올라오는 이러한 저질 언론 보도 행태도 좀 막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집회잖아요. 집회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갖다 실을 거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의견도 같이 게재해 주시길 바랍니다.